세무조사 중후반부를 넘어가니까요.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조사팀이 내 말을 전혀 듣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제가 소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러셨군요 이게 아니라 자꾸 또 다른 거를 계속 새로운 걸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거 불복 준비해야겠다 이런 직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자 보이시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요. 제가 11월 중순에 세무조사를 이관을 받고요. 한 달 반 동안 43개 요구사항에 대해서 41개의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제가 제출한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출한 이유는요. 우리가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면 또는 이제 조사를 회피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정말 성심성의껏 조사팀에서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확인을 시켜줬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 보낼 때에도 제가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43개 항목 중에 41개를 제가 정말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서도 조사팀에게 내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조사통지서 받으러 갔을 때도 정보공개 청구서를 아예 작성을 해가지고 갔어요. 조사팀에서 결과통지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바로 운영지원과 내려가가지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공개 청구를 한 내용은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과세 처분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복명서를 요청을 했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공기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잘 안 와요. 거의 좀 비공개 처분을 많이 합니다. 근거가 있고 사례가 있어도 비공개 처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모든 근거들과 사례들과 나에게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청구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조사가 종결이 되고 나서요. 뭔가 내가 다음 절차를 가야겠다 또는 조사가 좀 시원하지 않게 끝났다라고 하면 영상에 나와 있는 제가 청구하는 형식을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반드시 조사복명서 정보공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정보공개 청구로 얻어낸 세무조사 복명서 중 일부입니다. 25페이지 분량이죠. 그런데 세무조사 복명서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처음부터 저희한테 요청하지 않았던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면 우리가 소명한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과세에 유리한 부분만 쏙 빼고 과세에 불리한 부분은 우리가 소명을 못한 것처럼 쓰여져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세무조사 복명서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짚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반드시 세무조사 복명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공개드릴 수 있는 내용들만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초기 대표자가 어떤 업무를 하였으나 거래처 확인 결과 대표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거는요, 자, 이게 사업 초기 대표자의 업무죠. 이게 뭐냐면 사업 초기에는 한국의 음반을 중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의류를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번에 확인한 거래처들은 앨범 거래처가 아닙니다. 다 의류 거래처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류 거래처는 앨범 업무를 했던 대표자는 알 수가 없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물품 공급 요청서 한 부만 제출됐다. 여러분, 주문서와 물품 공급 요청서가 다른 겁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조사팀에서 혹시 주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물품 공급 요청서 한 부를 샘플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사팀에서는 이거 말고 주문서를 주세요 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한 부밖에 없는데 모든 거래를 다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자, 세 번째, 창고라고 소명한 곳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이력이 없다. 자, 이거는요, 제가 맨 처음 화면에 보내드렸던 요구자료 제출 현황에 이런 목적 때문에 작성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조사팀은 우리한테 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요청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다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청한 적도 없는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 이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세 번째 문제점이었고, 자, 네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창고라고 주장하는 곳에서는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요, 우리가 창고의 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그 재고에 어떤 표시가 돼 있냐면
이번에 조사팀에서 확인했던 일본식 가명을 쓴 주문자가 조사에 등장하는데요. 그 일본식 가명이 이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들에 그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는 사진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창고라고 주장하는 곳에서는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고요. 자, 5번째. 땡땡이가 창고가 아닌 곳으로 배송하라는 증거가 제출됐다. 이건 이제 거래처 확인 결과 우리 조사받고 있는 우리 법인의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배송하라는 그런 확인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무서에 출석해서 물어봤어요. 조사팀에게. 혹시 여기에 이 배송받는 수신인이 우리 법인으로 돼 있던가요? 그게 아니래. 상호가 다른 곳으로 돼 있대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배송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거 우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 거래처들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자, 그럼 만약에 우리의 소명과 조사팀이 확인한 내용이 반대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러면 그거 우리한테 다시 소명 받아야 되죠. 이거 왜 이쪽으로 배송하라고 했어요? 라고 우리한테 소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배송지를 우리한테 꽁꽁 숨깁니다. 이번에 세무조사 복명서를 받고 나서야 이 정확한 배송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배송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팀에 출석을 했을 때 조사팀께 문의한 결과 아무튼 수신인은 우리 법인 상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6번째 문제. 목적지를 청도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는 허난성으로 배송됨. 자, 우리가 목적지를 처음에 청도라고 진술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청도가 아니라 허난성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 중간에 허난성으로 배송됐다고 다시 소명을 했고 그 관련 자료를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조사팀이 이 거짓말을 밝혀낸 것처럼 이렇게 복명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문제. 자, 누가 홍콩에서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허난성 위치 정보를 제출함. 자, 이게 제일 어이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법인의 어떤 주요 인물이 현재 홍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래처 확인 결과 거래처에서 그분의 위챗 정보를 보니까 대만 가오슝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그분은 가오슝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사실 확인을 했죠. 사실 확인을 했더니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위챗의 주소지 정보는 그게 그 당시 위치 정보가 아니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챗을 쓰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 위치가 아니라 그냥 다른 위치를 설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제가 그럼 이 정보를 자유로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로 다른 위치를 기재해서 그거를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실제 위치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3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변경된 위챗 정보, 그게 허난성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2번째는 현재 실제 있는 위치 정보, 이거는 홍콩 위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렇다면 그 홍콩의 사무실, 사진, 이 3가지를 제출을 했어. 그랬는데 조사팀에서는 저의 설명을 다 무시해버리고 실제는 허난성에 있다라고 복명서에 쓴 거예요. 사실 허난성에 있든 홍콩에 있든 제 생각에는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굉장히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제가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들만 7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좀 이제 그 조사상 민감한 부분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또는 이 영상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합치면 굉장히 많이 조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사의 어떤 내용적인 문제점들인데요. 절차적으로도 잘못됐어요. 이 조사는. 절차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세무조사는요. 반드시 해야 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곧바로 세무조사 개시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